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공수처가 언제 영장을 집행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나영 기자, 언제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2024년의 마지막 날이었던 그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죠. 어제가 새해이자 휴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일정을 현재까지 극피에 붙이는 모습인데요. 어제 공수처 관계자는 충돌 등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체포영장은 오는 6일 월요일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교통 통제 등이 수월하고 공수처 건물 자체를 비울 수 있는 휴일이 우선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될 수 있던 1월 1일, 어제는 지나갔고요. 그럼 4일 토요일이나 5일 일요일인 겁니다. 다만 주말이 될 경우 체포영장 마감일이 너무 가까워서 한 번의 실패도 없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기되는 가능성이 평일, 그중에서도 이르면 오늘입니다. 공수처 수뇌부는 될 수 있으면 집회 참가자와의 불필요한 충돌, 마찰 등을 피하고 싶어 하는데요. 사람들이 덜 몰릴 수 있고 실패해도 마감일까지 여유가 남는 오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밤보다는 일단 낮에 집행하는 게 유력해 보입니다. 사실상 체포가 임박한 건데 공수처의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공수처 수사팀은 새해 첫날 휴일인 어제 정부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조사를 준비하며 보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영장을 발부하면서 경호처의 방어 논리를 깨뜨렸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이에 대해서도 고무적인 반응입니다. 윤 대통령 조사에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팀 검사 한두 명을 더 투입하는 걸 검토 중이고요. 수백 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보완하며 대면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 녹화 장비가 설치된 조사실도 구비됐고 피의자 윤 대통령이 구금될 서울구치소를 정비하기 위해 법무부와도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저녁 관저 앞에서 자신의 체포를 반대하는 지지자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지지층을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으로 부르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으며 서울 한남동 관저에 보름 넘게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 어제 저녁 관저 앞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이라면서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편지는 집회 참석자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해 감사 편지라는 형식을 담았지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관저 앞에 몰려든 시위대와 지지층을 향해 자신의 체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내란도 모자라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내란 수괴를 속히 체포해야 한다. 새해 첫날부터 반성 대신 분열과 선동을 자행했다며 지지자들에게 충돌을 불사하라 조종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망상과 광기를 멈춰 세울 길은 하루빨리 윤석열을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참사 직전 항공기 기장과 무안공항 관제탑 사이에 오간 교신 내용이 조금 더 공개됐습니다. 반대 방향 활주로로 비상 착륙하는 데는 서로 동의했지만 그 과정은 혼선의 연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54분 무안공항으로 접근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관제탑으로부터 착륙 허가를 받습니다. 당시 관제탑에선 남녀 2명의 관제사가 근무 중이었습니다. 8시 57분 여객기는 800피트 상공으로 내려왔고 이때 관제사는 조류 충돌에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 이후 교신이 조금씩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교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의도하고 또 수신이 원활치 않은 뭐 그런 순간들도 있기 때문에 8시 58분 무렵 사고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높이고 날개 쪽에선 화염과 함께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립니다. 1분 만인 8시 59분 조종사는 갑자기 관제탑에 메이데이를 잇따라 3차례, 버드 스트라이크를 2차례 외친 뒤 복행하겠다고 알립니다. 관제사는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비행하라고 안내했고 조종사도 알겠다고 답합니다. 교신 끝에 결국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로 2차 착륙을 시도하는데 합의한 셈입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돼서 활주로 19 방향으로 착륙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급박한 혼돈 속 조종사와 관제사는 때론 묻고 되묻고를 반복하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전에 뭐 여러 가지 또 대화가 오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에 대화가 잘 인지가 되기도 하고 또 다 인지가 안 돼가지고 다시 되묻기도 하고. 그리고 최후의 동체 착륙은 안타까운 참사로 끝났습니다. 관제탑에는 교신 내용을 담은 음성 파일이 남아있지만 국토부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무안공항 관제탑에선 모두 7명의 관제사가 2~3명씩 교대로 일하고 사고 당일 근무한 관제사 2명의 경력은 각각 5년과 3년 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해 첫 미사에서 생명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낙태 반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열린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강론에서 모든 사람이 여성에게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돌보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한다면서 태아의 생명과 아이들의 생명, 고통받고 가난하고 늙고 외롭고 죽어가는 소중한 삶의 선물을 보호하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고 평가받지만 낙태 문제에서만큼은 보수적인 견해를 밝혀왔는데요. 지난해 9월 벨기에를 방문해선 낙태법을 살인자의 법이라고 규정했고 벨기에 등을 순방한 후 돌아오는 전용기에선 낙태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낙태 수술을 수행하는 의사는 살인 청부업자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